모집단과 표본. 자,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할 거야. 조사를 할 건데, 조사를 할 때 전체를 다 조사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전체를 다 조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나눠서 조사하겠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란 뭐냐? 전수조사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를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표본조사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일부만 조사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조사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모집단. 모집단은 뭐냐면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전체가 되는 거야. 전체의 집합. 이렇게. 표본은 조사하기 위하여 뽑은 모집단의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우리가 일부분 뽑은 거야. 일부분. 그래서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수를 크기라고 할 거야. 크기. 그래서 임의 추출은 모집단의 각 원소가 추출되는 확률이 같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복원 추출이 있고 비복원 추출이 있어. 복원 추출은 한 번 추출될 자료를 되돌려 놓은 후 다시 추출하는 거야. 그리고 비복원 추출은 한 번 추출될 자료를 되돌려 놓지 않고 다시 추출하는 거. 자, 우리가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추출하잖아. 그때 추출했던 거를 다시 집어넣고 다시 추출하는 거를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고, 추출했던 거를 다 버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로 다시 추출하는 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주면 되거든. 1번 문제. 보기 조사 중에서 전수 조사로 가장 적합한 것만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전부 조사해야 될 거를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기억. A의 강의 수질 오염도 조사. 얘는 할 수가 없지, 그렇게 전수 조사를. 그래서 안 된다. 니은. B 회사에 생산된 휴대폰 케이스의 강도 검사. 얘도 안 돼. 왜냐면은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할 거 아니야. 그 생산하는 것마다 검사를 해버리면 휴대폰 케이스를 팔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다. 디귿. C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2 시험의 평균. 얘는 할 수가 있지. 사람도 적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미 실행하고 있지, 학교마다. 리을. 병역 의무자의 질병 검사. 얘는 무조건 해야 되지, 무조건. 왜냐면 병역 의무자가 이제 그 군에 들어오려면 질병 검사를 무조건 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군대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리을도 맞다. 따라서 정답이 3번이다. 모평균과 표본평균 합계.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뭐냐면은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단에서 조사하는 거를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한다. 이것을 기호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 전수조사를 하겠다. 전부 다 조사하겠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렇게 x1, x2, xn이라 할 때 이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나타낸다. 그러면 얘는 표본 조사를 한 게 되겠지. 표본 조사한 거에 대한 우리가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준다, 이거야. 자, 그래서 x반은 n분의 1, x1 더하기 x2 더하기 xn까지 이렇게 해준 거겠지.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우리가 원래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원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면 여기 분모에 n이 들어와야 되거든. 분모에 n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n-1이 들어와, 분모에.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해줘야 돼. 여기가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 분산을 구할 때 우리가 n-1분의 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의 합이 되겠다.
이번 문제, 모집단에서 복원 추출로 크기가 5인 표본을 추출하였을 때 표본 분산의 값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본의 평균을 구할게. 그러면은 5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11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6이고, 그리고 이제 표본의 분산을 구해주면 5 빼기 1분의 1 가로치고 편차의 제곱의 합이지. 그럼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를 제곱해서 더한 거야. 이렇게 계산해주면 얘가 이제 19가 나온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자, 표본 조사를 한번 해볼 텐데, 이 예시를 좀 들어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숫자 1, 2, 3이 각각 적힌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복원 추출로 공 2개를 꺼낸대. 2개를 꺼낼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 하자. 그럼 x바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x1과 x2는 뭐냐면은 첫 번째 뽑은 공, 두 번째 뽑은 공이야. 그럼 x1이 될 수 있는 건 1, 2, 3. x2 될 수 있는 거 1, 2, 3이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평균을 구할 거야, 평균. 그러니까 두 개의 평균. 그럼 예를 들어 2하고 1이다. 그럼 얘네 2하고 1의 평균을 여기다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게 뭐가 돼? 여기 있는 것들이 x 바이 값이 되겠지. 그래서 x 바이 값을 구한 걸 통해서 우리가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게 이제 밑에 있는 이 그림이다. 이 표본 평균은 x바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자 보면 1은 총 9개 중에서 1개가 있지. 그러니까 1은 9분의 1이다. 자, 2분의 3은 총 9개 중에서 2개 있지. 그러니까 9분의 2. 2는 총 9개 중에 3개 있으니까 9분의 3. 2분의 5는 총 9개 중에 2개 있으니까 9분의 2. 3은 총 9개 중에서 1개 있으니까 9분의 1 확률로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표본 평균의 평균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 얘는 1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9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9분의 3 더하기 2분의 5 곱하기 9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9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거에 대한 분산과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런 거 구하는 게 지금 했듯이 많이 복잡하고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풀어줄 거다. 그 방법을 이제 다음에 바로 소개해 줄게.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냐. 이거는 모 평균과 모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크기를 알 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은 기대값은 자, 모평균과 같을 거고 분산은 n분의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랑 같을 거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랑 같게 된다. 자, 이거는 그냥 따로 증명을 하지 않을 거고 그냥 암기를 해서 무조건 사용해줘야 된다.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숫자 2, 4, 6, 8, 10이 각각 적힌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복원 추출로 공 4개를 꺼낼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 바라 하면 얘의 값은 자, 그럼 우리가 뭐 구할 거냐면은 이거와 이거를 구할 거야.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통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만 구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얘만 구해주면 이게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산과 평균을 구할 거다. 그러면은 전체 이 모집단의 평균과 우리가 분산을 구해줘야겠지. 그럼 일단 평균을 먼저 구해주면 그걸 스몰 m이라 놓을게. 스몰 m은 5분의 자, 다 더하면 되지 이렇게.
그럼 얘 계산해주면 6이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분산을 구해주면 전체 개수 5개분의 1 편차의 제곱의 합이지. 그럼 편차의 제곱이니까 이거 써주면 2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6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8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10 빼기 6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계산해 줄게. 8이 나오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n이 4니까 4분의 8이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2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2는 x바 제곱의 평균 빼기 6의 제곱이 된다. 그럼 얘를 이제 여기 계산해서 옮겨주면 되겠지. 그럼 36 옮겨지면 2 더해지는 거니까 38. 3번이 정답이 되겠다. 4번 모평균이 20, 모표준 편차가 2인 모집단의 크기가 4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라 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x바는 정확하게 20일 거고 시그마 x바는 루트 4분의 2가 되겠지? 그러니까 1이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얘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 값 구해서 대입해주면 자 20 대입하면 여기 45 여기가 이제 2니까 더하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다. 표본 평균의 분포 자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의 크기에서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x가 정규분포로 따라 정규분포 그러면은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거야. 정규분포를. 근데 어떤 거냐면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인 그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정규분포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줄 거다. 자 그리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n이 3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5번 대한민국을 방문한 관광객 한 명이 체류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은 평균이 300만원. 자 그럼 m은 300만원이야. 그리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15인 거지. 그러니까 x라고 놓으면 x가 평균이 300만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거야. 대한민국을 방문한 관광객 중 임의로 택한 9명이 체류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의 합이 2,790만원일 이상일 확률을 다음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단 금액의 단위는 만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평균은 그대로고 분산은 우리가 9명을 뽑잖아. 그러니까 n은 9인 거고 그러면 9분의 15제곱이 분산이 되겠다.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5제곱이 되겠지. 자 그래서 9명이 체류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의 합이 2,790 이상이래. 근데 이 x반은 9명의 체류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의 평균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잖아 x바가. 그러면 지출한 금액의 합은 9x바겠지. 그래야지 얘가 지출한 금액의 합이 되겠지. 얘가 2,790 이상이다. 이거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9를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근데 우리가 정규분포의 표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겠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얘를 구하는 거랑 같을 거고 얘는 0.5 빼기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0.5 빼기 0.4772가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2번이 답이다.